짜릿한 승부의 세계 뜨거운 스포츠의 현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TBS 스포츠 현장 이나래입니다. 남자 프로농구 SK가 서울 라이벌 삼성을 꺾고 홈경기 13연승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 밖에 어제 있었던 경기들 살펴볼게요. 기변의 조금 삐딱한 축구에서는 다음 달 6일 영국에서 펼쳐질 크로아티아전, 우리 대표팀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봅니다. 올 시즌부터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게 된 류현진 선수가 본격적인 시즌 준비를 위해 어제 출국을 했는데요. 류현진 선수의 출국 인터뷰까지 준비했습니다. TBS 스포츠 현장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본격 서울 수도권 중심 종합 스포츠 매거진 TBS 스포츠 현장. 오늘도 뜨거운 스포츠 소식으로 앞으로 20분간 함께할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해 주실 분 축구 칼럼니스트 김현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애입니다. 네, 김현애 기자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어요? 일단 이 날씨가 많이 좀 포근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운동을 많이 못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깨알같이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잘 나가는 스타 선수들 보면 라이벌이 꼭 있잖아요. 이 축구에 메시와 호날두가 있고 또 골프에는 우주와 맥킬로이처럼 있는데 김현애 기자 혹시 라이벌 있으세요? 저는 잘 나가지 못해서 라이벌은 없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국내 칼럼을 쓰는 이제 축구 칼럼을 쓰는 사람들 중에 존 듀어든가 저는 이제 라이벌로 이제 많이 평가를 하던데요. 네.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통해서 네, 제가 봤을 때 라이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경기를 펼친 이 두 팀도 일종의 지역의 라이벌이 되겠는데요. 바로 남자 프로농구의 서울 SK와 서울 삼성입니다. 이 한 팀은 웃고 한 팀은 울어야 하는 상황. 결국 승자는 SK가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축구로 따지면 이제 더비라는 건데요. 이제 같은 지역의 두 팀이 맞붙는 경기인데 순위와 그다음에 이제 경기의 중요도와 상관없이 정말 그 중요한 그런 승부가 펼쳐지곤 합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에서 이제 프로농구 선두 이제 서울 SK가 홈 13연승을 기록하면서 이제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SK는 이제 프로농구 서울 삼성과의 경기에서 81대 6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특히 이제 외국인 선수 이제 헤인지가 27득점 7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튼튼히 책임졌습니다. 특히 이제 4쿼터에만 연속 10점을 기록하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이로써 이제 SK는 지난해 11월 이후 홈 13연승이라는 역대 최다 기록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네, 또 한편 수도권 팀들 간에 맞붙었던 경기에서는 안양 KGC가 승리를 챙겨왔습니다. 네, 안양 KGC가 고양 오리온스를 꺾고 2연승을 내달렸습니다. KGC는 오리온스와의 경기에서 73대 6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특히 이제 이날 경기에서 이제 KGC는 김태술, 후안 파틸로, 최현민, 키보의 트림 등 4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최근 이제 2연승을 내달린 KGC는 3위 전자랜드의 2경기 차로 따라붙은 반면 오리온스는 15승 19패를 기록하면서 공동 7위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네 팀 모두 어제가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 마지막 경기였잖아요. 이 승리한 팀 선수들이 기분 좋게 올스타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배구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천에서 남녀 각각 한 경기씩 펼쳐졌는데요. 특히 남자부 경기에서는 역대 최장 경기 시간 혈투가 펼쳐졌다고요. 네, 현대캐피탈이 이제 대한항공을 상대로 이제 3대 2의 짜릿한 승리를 거뒀는데 이날 경기가 정말 오랜 시간 이제 지속이 됐습니다. 무려 2시간 35분 동안 펼쳐지면서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특히 이제 4세트는 47분 동안 진행되면서 역대 한 세트 최장 시간 44분에 이제 그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제 이날 경기에서 이제 가스파리니와 문성민 선수가 맹활약을 펼쳤는데 특히 4세트 들어서 두 선수가 각각 10점과 7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 1등 갱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를 이제 저도 이제 중계로 지켜봤는데 네. 4세트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도 화장실을 못 갔어요. 네. 그만큼 이제 저에게는 이제 고통스러운 경기였지만 많은 팬들에게는 명승부로 남을 만한 그런 짜릿한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승패를 떠나 코트에서 수고한 양팀 선수들에게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김현애 기자, 남자부 경기가 이렇게 치열한 혈투였다면 여자부 경기는 다소 좀 싱겁게 경기가 끝이 났는데요. 예, 이제 도로공사가 이제 흥국생명을 상대로 이제 3대 0의 이제 가벼운 승리를 거뒀는데요. 지금 특히 이제 도로공사가 이제 12개의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면서 흥국생명의 기세를 꺾었습니다. 이제 이 중에 이제 외국인 선수 니콜이 홀로 7개의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면서 이제 괴력을 뽐냈거든요. 이제 3연승 도전에 실패한 흥국생명은 5승 12패로 5위를 유지하게 됐고, 도로공사와의 격차가 승점 13점으로 멀어지면서 플레이오프 행이 더욱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성남 도로공사의 완승까지 살펴봤습니다. 스포츠를 하나 되는 시간, 여기는 TBS 스포츠 현장입니다. 네, 김현애의 조금 삐딱한 축구.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하셨나요? 네, 오늘은 김현애의 안 삐딱한 축구 같은데요. 아, 네. 오늘은 이제 최강희호가 크로아티아의 평가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이 경기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난 22일이었죠. 이 크로아티아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잖아요. 저는 명단을 보면서 이 선수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국내 선수, 그다음에 유럽파 선수, 이제 중동에서 뛰고 있는 선수를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6일날 경기가 열리는데요. 30일날 국내에 남아있는 선수 8명만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네. 정성용, 그 다음에 최재수를 비롯한 K리그 선수 6명과, 그 다음에 J리그에서 뛰고 있는 황석호, 장현수 선수가 이제 8명 이제 단촐하게 꾸려서 네. 영국으로 떠날 예정이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브라질에서 전지훈련 중인 이동국 선수나, 그 다음에 터키, 태국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신광훈, 윤석영 선수가 30일 이제 현지에서 이제 영국으로 합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유럽파 선수들이 유럽에서 이제 영국으로 이제 날아갈 예정인데, 이청용, 그 다음에 김보경 이런 선수들 외에도 이제 중동에서 뛰고 있는 김기, 이정수 이런 선수들도 이제 현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주영 선수가 4일날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런던에 이제 입성할 예정입니다. 네. 특히 이렇게 이번 명단을 보면 기존의 K리그 선수들을 대거 중용했던 최강희 스타일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최강희호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거든요. 다가올 3월 26일 카타르와의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홈 경기를 치를 예정인데 이 경기를 앞두고 이제 치르는 평가전이기 때문에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은 이제 모두 가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죠. 기성용, 구자철, 손흥민 이런 지금 유럽파 선수들을 이제 중용할 예정이고, 비록 지금 아직 많은 활약을 펼치지 못하지만 한국 최고 스트라이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주영 선수 역시 이제 중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이정수 선수가 다시 이 팀에 합류를 했거든요. 네. 이 선수가 지난해 9월 이후에 지금 5개월 만에 대표팀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정수 선수가 이제 이전에 합류를 못하면서 이 선수가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팀에서는 어느 정도 이 선수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번에 지금 대표팀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곽태희, 그 다음에 정인환 선수와 함께 주전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정수, 곽태희 선수가 이제 붙박이 주전이었다면, 네. 앞으로는 이제 정인환 선수와 함께 이제 수비진의 이제 그런 주전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화가 생긴 만큼 기대도 큰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 대표팀의 이 가장 약점으로 이 양쪽 측면 수비가 많이 지적이 됐잖아요. 이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그 포지션에 붙박이 수비수가 없다는 말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한국이 2002 월드컵 이후에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이제 양쪽 풀백에 대한 고민이 없었거든요. 왼쪽에는 이영표 선수가 오랜 시간 이 자리를 지켰고, 네. 오른쪽에는 이제 송조국 선수가 지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차두리 선수가 네. 이 자리에서 정말 이제 든든한 활약을 펼쳤는데, 이영표 선수는 이제 대표팀에서 은퇴를 했고, 이제 차두리 선수는 최근 들어서 이제 컨디션 난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선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오른쪽 수비수로는 이번에 신광훈 선수와 최철순 선수가 꼽혔는데, 이 두 선수 외에도 이제 오범석 선수가 또 있거든요. 네. 이 선수가 지금 군 입대 문제로 대표팀에 합류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선수들의 지금 주전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그래서 다가올 이제 카타르의 경기를 앞두고 평가전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신광훈, 최철순 선수가 제대로 활약을 펼치지 못하면 다시 이제 오범석 선수에게 이제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왼쪽 측면 같은 경우에는 윤석영 선수가 어느 정도 좀 기선을 제압한 모습입니다. 유럽에서도 이제 러브콜을 받을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재수 선수가 K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영 선수가 주전 경쟁에서 앞서는 있지만, 이 최재수 선수의 이제 그런 추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측면 수비가 해결되는 모습을 빨리 봤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반면에 또 공격에 들어서는 최근 물이 제대로 올라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기대가 참 큰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함부르크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팀의 중심이 되는 선수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대표팀에 왔을 때는 약간 좀 이제 입지가 달라집니다. 왜냐면 지금 박주영 선수와 이동국 선수가 워낙 지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아마 이 경기에서는 후반전에 이제 쪽포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껏 함부르크에서 보여줬던 지금 입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제 적응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월드컵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평가전이니만큼 우리 대표팀 그야말로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와 맞설 이 상대 크로아티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평가전을 치를 때마다 상대가 뭐 1.5군이다, 2군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네. 많았는데 이번 경기는 이제 크로아티아도 이제 뭐 1군 뭐 정예 멤버를 가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 크로아티아에서는 26명의 그 선수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지금 루카 모드리치를 비롯해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이제 주전 공격수죠. 이제 마리오 만주키치, 그다음에 에버튼의 니키차 옐라리치, 그다음에 지금 풀럼의 물라덴 페트리치 등 이제 주축 선수들을 대거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지금 26명의 선수들 중에 19명을 이제 최종적으로 발탁할 예정인데 크로아티아 역시 지금 월드컵 예선을 치르고 있거든요. 지금 벨기에와 함께 지금 3승 1무를 기록하고 있지만 골득실에서 뒤져서 지금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 지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로아티아 역시 한국과의 경기에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막강한 팀이고 막강한 멤버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연애의 삐딱한 축구 크로아티아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분은 지금 TBS 스포츠 현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스포츠계 핫 이슈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인천 출신 괴물 류현진 선수가 드디어 메이저리그 정복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네요. 네, 지금 LA 다저스 입단 확정지인 류현진 선수가 이제 시즌 준비를 위해서 어저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정말 많은 취재진들이 이제 류현진 선수의 그 출국 장면을 지켜봤는데요. 이제 류현진 선수는 이제 그 후드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몬스터 인 LA라고 써 있었는데, 네. 예, 지금 이 선수가 한국에서 별명이 지금 괴물인데 미국에서도 정말 뭐 괴력을 보여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출사표로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선수가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26일 이제 LA에서 팬미팅을 가질 예정인데요. 팬미팅 이후에 지금 2월 말부터는 개인 훈련에 임한 뒤에 그다음에 지금 3월 13일부터는 애리조나에서 이제 스프링 캠프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말에 이제 시범 경기에 등판을 해서 이제 4월 2일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시즌 개막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네, 오늘따라 류현진 선수의 풍채가 더 듬직해 보이는데요. 네, 여기서 류현진 선수의 인터뷰도 빠질 수 없겠죠. 메이저리그에 입성하는 소감과 시즌 포부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지금은 이제 좀 더 마음가짐이 좀 더 무거워진 것 같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결과물을 가지러 갔는데 이제는 그 결과를 제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긴장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뭐 3선발 뭐 이렇게 되면은 저도 만족하고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캠프 기간 동안 팀에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중요한데 뭐 처음이라고 해서 좀 무리하지 않고 그냥 한국에서 하던 대로 몸 천천히 잘 만들 생각입니다. 네, 류현진 선수 한국에서 보여줬던 삼진쇼를 메이저리그에서도 시원하게 보여줬으면 하고요. 또 목표하신 신인왕 꼭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또 한편 오늘 새벽에도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선수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스완지시티의 기성용 선수죠. 네, 오늘 새벽 이제 스완지시티와 첼시와의 그 캐피탈 원컵 4강 2차전에서 이제 스완지시티가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차전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지금 그 골득실에서 앞서서 그 역사적인 그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영국 축구의 성지라고 불리는 웸블리 스타디움에 기성용 선수가 이제 설 그런 이제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이제 기성용 선수가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 활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강한 첼시 선수들을 이제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지금 스완지시티가 구단 역사상은 물론 그다음에 웨일즈 팀 역사상 최초로 지금 이 대회 우승을 노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날 경기에서 이제 뭐 에당 아자르 선수가 볼보이를 이제 가격하면서 또 이제 논란이 일기도 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 경기가 그 첼시나 스완지 모두에게는 정말 중요했던 그런 승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또 그런가 하면 지난 런던 올림픽 당시 동메달을 획득했던 화성시청 소속의 펜싱의 최병철 선수, 프랑스 부대로 진출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제 최병철 선수가 이제 프랑스 클럽이죠. 이제 말레종의 초청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지금 뭐 원 소속은 이제 화성시청이지만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대회를 이제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아직까지 뭐 현재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저희 이제 회식 자리에 최병철 네. 선수가 뭐 참석하기도 하면서
정말 저는 그냥 뭐 장난만 잘 치는 선수인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봤더니 유럽에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병철 선수가 이제 그 프랑스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칠 것으로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병철 선수의 앞으로 활약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대한유도회가 선정한 지난해 최고의 선수로 한국마사회 소속의 김재범 선수가 선정이 됐네요. 네, 런던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죠. 이제 김재범 선수가 대한유도회가 선정한 2012년 최우수 선수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재범 선수는 이제 올림픽 외에도 아시아 선수권 대회, 그다음에 도쿄 그랜드슬램 우승을 이제 연이어하면서 이원희 교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성적들을 이제 좋게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2012 최우수 선수에 선정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재범 선수까지 스포츠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있을 주요 스포츠 경기 일정들 확인해 보시죠. TBS 스포츠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도 더 재미난 스포츠 소식들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생생한 스포츠의 소식은 TBS 스포츠 현장과 함께하세요.